포하 최애 아이에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 비코마츠는 일본 미녀라는 뜻이자 본인도 미녀로 유명한 오노노 코마치의 이름을 따서 코마츠가 되자는 뜻으로 비코마츠라는 이름을 썼다는 설과 오프닝 곡이나 4510 소설에 별님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 B라는 말처럼 그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름에 A가 아닌 B를 넣어 이름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마츠라는 이름을 따서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에서 류구 코마츠라는 그룹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류구 코마츠는 어른의 사정이라는 명분으로 프로듀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며 큰 논란이 있기도 했으며 비코마츠는 인기 아이돌이었다가 아이의 죽음 이후 2년 만에 해체되며 코마츠의 이름을 딴 두 그룹 모두 작품 내에서 끝이 좋지 않다는 징크스가 있어요. 루비를 중심으로 만든 2세대 비코마츠도 아리막 하나가 스캔들에 휘말릴 뻔한 뒤 배우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룹 졸업을 발표해 비코마츠는 1세대와 2세대 모두 활동 도중 멤버의 변화가 꼭 생긴다라는 좋지 않은 전통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호시노 아이에게 인기가 쏠린 1세대 비코마츠와는 다르게 2세대는 루비, 맴초, 아리마 3명 모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라는 점이 다르며 1세대는 토끼, 햄스터, 개구리, 팬더, 펭귄, 고양이, 강아지라는 동물 캐릭터 머리 장식을 달고 있었지만 2세대는 1세대에서도 했었던 펜라이트 컬러만 설정되어 있고 본인들만의 동물 캐릭터는 없다는 점이 다르죠. 아리마카나는 학교가 끝난 뒤 불러낸 루비와 아쿠아에게 설득당해 자칭 아이돌 지망생 생활을 시작했고 맴초는 같은 프로그램에 등장한 아쿠아와 촬영 후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원래는 아이돌 지망생이었다는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아쿠아에게 스카우트 되어서 2세대의 새 멤버는 모두 아쿠아마린과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 의논을 한 후 비코마츠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호시노 루비는 호시노 아이의 딸이자 비코마츠를 다시 만들어낸 신생 비코마츠의 멤버인데요. 호시노 루비는 예명이자 본명인데 본명에서는 히라가나를 사용하고 예명은 가타카나를 사용해 활동 중이며 사실 루비는 이 이름을 계약 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시노 루비라는 이름 자체가 비코마츠의 소속사 이치고 프로덕션이 상표 등록을 해둬서 호시노 루비가 이치고 프로덕션과의 계약이 끝나면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아이돌을 하면서 비코마츠라는 이름을 사용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호시노 루비지만 사실 아이돌 중에서 외모가 뛰어난 루비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루비의 노래 실력입니다. 예쁘고 춤도 잘 추지만 노래방에서 50점도 따지 못했을 정도에다 사이가 안 좋았던 아리마는 아예 음치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좋지 않았죠. 거기다 이런 평가를 본인도 알고 있는지 본인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할 정도로 노래 실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으로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설정은 스토리 작가 아카사카 아카가 만든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해서의 시로간의 미유키와 같은데요. 그래도 아이돌이라는 점은 감안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미유키의 수준으로 만든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들어줄 만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루비는 본인이 좋아하는 엄마이자 천부적인 아이돌 호시노 아이와는 거짓말을 모른다는 점에서 정반대인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아이는 본인을 거짓말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말한 만큼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루비는 몰래카메라마저 거짓된 연출이 싫다라고 말할 만큼 거짓말을 싫어하며 본인이 방송에서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 방송이나 콘텐츠에서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보여주는 아이와는 다르게 루비는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된 내용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도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너무나도 연예계를 좋아해서라는 점과 나중에는 계산된 연출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기도 하고 사이토 사장을 협박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답 없는 착한 캐릭터는 아닌 게 밝혀졌죠. 거기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리마카나가 아이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아이 라고 말할 만큼 팬들의 인기를 자연스레 끌어당기는 매력은 엄마의 나이를 빼닮았으며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가식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아이와는 다르게 매번 웃으며 연예계 활동을 진심으로 즐긴다는 점에서 아이보다 뛰어난 아이돌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루비의 목표는 도쿄돔 스테이지 공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 또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던 아이가 살해당하며 이루지 못한 꿈이다 보니 만약 이 목표를 이룬다면 아이도 못해본 공연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루비는 원래 왼쪽 눈에만 별이 있었어서 오른쪽 눈에 별이 있던 아쿠아와 합쳐야 양쪽 눈이 모두 빛날 수 있었는데 전생에서 좋아했던 고로의 시체를 보고 범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루비 혼자만으로도 양쪽 눈에 모두 별이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런데 이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배경은 모르고 루비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흑화한 루비의 모습이 비코마츠가 떡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붉은 눈에다 펜 라이트 컬러도 붉은색이어서 아이의 팬들 중 루비에게 비슷한 느낌을 받는 팬들도 많았는데 아이의 팬이었던 사람이 루비에게 빠지는 이 장면에서 루비가 마이크를 쥐고 노래하는 이 장면이 작가는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아서 원작 최애 아이의 썸네일이 되었고 최애 아이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죠. 루비는 작품 내에서 연기하는 장면에서도 연기를 안 해본 것 치고는 연기하는 법을 안다 라고 평가받는데 루비가 연기를 잘하는 이유는 전생에서 슬픔을 감추기 위해 자주 밝은 척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유치원 때 아이에게 춤을 배운 뒤 잘 춘 이유도 전생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아이의 춤을 자주 봤기 때문에 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전생의 경험이 현생의 아이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가장 큰 장점인 적극적인 자세 또한 아팠던 전생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인생은 되기 싫고 본인의 인생을 바꿔준 연예계에 대한 애착이 큰 배경 덕분이라는 점 역시 전생인 살인아 시절이 현생의 루비에게 도움을 주는 요소죠. 최애의 아이는 아이의 복수를 꿈꾸는 아쿠아마린의 시점으로 보면
보면 범인을 찾는 스릴러물이지만 루비 시점에서 보면 시한부 인생이 소녀가 최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 연예인이라는 꿈을 이루는 작품이기도 한데 고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쿠아마린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결국 최애의 아이는 주인공이 모두 복수를 꿈꾸는 진 스릴러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비는 아쿠아마린에 비해 굉장히 분량이 적어서 아이돌로서 성장하는 이야기도 배우로서 활동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적은데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해서 후제와라 치카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고 루비가 흑화한다는 요소도 억지로 루비의 비중을 늘리려고 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라 마냥 착하고 열정적이던 캐릭터가 흑화해버리는 캐릭터 붕괴를 불러온 것 같기도 합니다. 루비는 그나마 아쿠아마린이 복수를 위해 계획한 영화 15년이 거짓말에서 호시노 아이 역을 맡게 되어 원작 기준으로 9장이 돼서야 한 에피소드의 주인공을 맡아서 이제야 좀 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루비는 살인아 시절에 좋아했던 의사 아마미야 고로가 죽은 뒤 분노하는 걸로 보아 루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고로를 좋아하는 걸로 보이는데 고로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최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나이이기 때문에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최애의 아이 팬들 중에 루비를 얀데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 카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시작해 커서는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는 캐릭터인데요. 카나는 아쿠아마린과 루비에게 가장 먼저 영입 제안을 받고 비코마츠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가장 먼저 루비와 함께 아이돌 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 활동에 전념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비코마츠를 탈퇴하게 되는 멤버이기도 하죠. 사실 아리마 카나는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좋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태몰입니다. 카나는 어렸을 때 10초면 우는 천재 악역으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였지만 남을 깔보는 성격 때문에 한동안 일이 없었고 결국 고등학생 때 태몰이라는 안 좋은 별명을 얻게 되었죠. 카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전성기였던 아역 배우 시절에는 서로 행복했지만 슬럼프를 겪던 시절에는 어머니가 여러 안 좋은 행동을 하며 불행한 시절을 겪었고 결국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연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환경 때문에 그 실력을 포기하고 상대 배역에 본인을 맞춰서 활동해 본인의 실력보다 낮은 연기력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대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돈 걱정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는 캐릭터가 바로 카나이기도 한데 돈 걱정이 없는 이유는 아역대 천재소녀로서 활동했을 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해서 돈 걱정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인물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에는 루비에게 로리 선배라고도 불리는데 150cm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데다 어려 보이는 외모까지 더해져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로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루비에게는 항상 로리 선배라고 불리죠. 카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쿠아와 현장에서 만나고 고등학생 때 만나자 바로 반가움을 표시할 만큼 아쿠아에 대한 호감이 굉장한 캐릭터이기도 한데 미래 시점 인터뷰에서는 아쿠아를 애칭으로 부를 만큼 가까워졌지만 딱히 제가 밀린다는 생각은 안 해요 라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경쟁력을 어필하기도 해서 아쿠아를 좋아하는 사람이자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카나가 비코마츠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아쿠아 때문인데 학교에서 할 말 있는데 시간 내줄래? 라고 아쿠아에게 메시지가 오자 카나는 머리 단장을 하고 학교 뒤로 나가는데요. 그렇게 카나는 나가자마자 아쿠아 혼자가 아니라 루비도 함께 있는 걸 보고 실망했습니다. 사실 아쿠아가 부른 이유는 고백이 아니라 비코마츠의 멤버가 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고 카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아이돌 생활을 시작했죠. 비코마츠의 센터 멤버는 바로 아리마 카나인데 맴초는 구독자 60만 명이 넘는 유튜버에다 루비는 회사의 기대를 받는 유망주라는 점에서 왜 어중간한 포지션인 카나가 센터냐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맴초와 루비 모두 노래방에서 처참한 노래 실력을 보여준 것과는 반대로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루비에게 43점을 줄 정도로 엄격한 노래방 기계에게 97점을 받아내며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센터 멤버는 카나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카나는 센터를 맡는 걸 거부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연기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내가 했던 일들은 모두 적자라고 말할 만큼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음 무대에서 본인의 형광봉 컬러인 흰색 형광봉은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아서 금방 좌절하지만 아쿠아가 객석 가운데서 새 형광봉을 모두 들며 응원하자 금방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본인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걸로 보아 본인도 연예계 활동을 좋아하지만 여러 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상태였다고 묘사됩니다. 카나는 이 무대를 하면서 아쿠아를 보며 너희 형광봉을 새하얗게 물들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아쿠아가 새 형광봉 모두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응원봉인 흰색만 들고 있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제목인 최애의 아이를 이용해 너희 최애의 아이가 돼주겠어 라고도 말하며 아쿠아가 본인을 꼭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맴초는 비코마츠의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멤버이자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인데요. 사실 맴초는 원래 구상에서는 비코마츠 멤버가 아니었지만 작품을 연재하던 도중 스토리 작가인 아카사카 아카가 마음에 들어해 비코마츠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 점 때문에 루비와 카나는 맴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호의적인 태도로 맞이해주게 됩니다. 작품 내에서는 루비와 카나가 태도가 바뀐 이유가 루비는 아이돌 지망을 한다는 점에서 카나는 나이에 관한 문제에서 공감을 해서 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맴초는 비코마츠로 데뷔하기 전 아쿠아와 함께 출연했던 연애 프로그램에서 18살이자 고등학생 3학년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아쿠아의 스카우트를 받고 사무실에 갔을 때 바로 미야코에게 나이를 속이고 있다는 걸 들키고 본인이 7살이나 나이를 속인 25살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사실 맴초가 나이를 속인 이유는 아이돌을 꿈꿨다가 가난한 가족 사정 때문에 아이돌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 후 23살이 되었을 때의 안정된 삶을 살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농담으로 나 고등학생이야 라는 드립을 치면서 활동하다 이걸 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여고생 포지션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고생이라고 소개한 맴초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 게 맴초는 고등학교를 휴학 중인 학생이어서 여고생이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쿠아와 함께 맴초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 18살 나이 뒤에 물음표가 적혀 있었던 건 맴초가 나이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맴초는 유튜버로서의 활동명인데 본명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매무라는 애칭으로 자주 불립니다. 맴초는 머리에 항상 뿔이 나 있는데 사실 이건 머리 장식이고 트레이닝 할 때와 잘 때는 빼고는 방송을 안 하더라도 계속 쓰고 있으며 연예계의 전문가인 미야코 정도를 빼면 실제 20대 중반인 나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등장합니다. 맴초는 틱톡 팔로워 60만, 유튜브 구독자 30만이 넘는 채널을 가진 인플루언서이기도 했는데 사실 원래는 틱톡커로서만 활동했다가 당시 틱톡은 광고나 도네이션이 전혀 없어서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코마츠는 인지도가 높은 맴초 덕분에 10년 만에 활동하게 되었음에도 초반 인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맴초는 비코마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코마츠 인지도를 올리게 만든 1등 공신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욕은 넘치는데 경험이 없는 루비와 경험은 많은데 이욕이 없는 카나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비주얼이 뛰어난 루비와 노래를 잘 부르는 카나 옆에서 댄스 포지션을 맡아서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본인의 꿈이 아이돌이었던 만큼 비코마츠 유튜브 관리, 원래 알던 뮤비 제작자 섭외 등 본인이 도움이 된다면 모두 참여하면서意欲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맴초의 노련한 운영 덕분에 비코마츠의 유튜브 채널은 활동 1년 만에 구독자 36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고 후에 복수를 다짐하는 루비가 각성하면서 비코마츠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코마츠의 초반 인기에 기여했지만 후에는 루비에게 밀리며 맴초는 카나와 함께 비인기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맴초는 비코마츠의 팬이자 호시노 아이의 팬이었어서 아이돌 생활을 하기 전부터 아이돌 세계에 대해 유난히 지식이 많았으며 맴초는 주변인들에게 나중에 나이를 밝히지만 원래 고등학생을 연기했었던 탓인지 주변 사람들 모두 맴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맴초는 유튜버라는 캐릭터 때문인지 최애의 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버추얼 캐릭터를 통해 소개하는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맴초를 맡은 성우인 오오쿠보 루미의 정체가 맴초가 등장하기 전부터 알려지게 되었죠.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에서는 아리마 카나가 부른 비코마츠 테마곡 쌓이는 비가 보너스 컷에서 츠바메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곡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비코마츠의 2기 멤버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진들이 후일담의 집 배경으로도 등장합니다. 비코마츠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곡은 쌓이는 비인데 작품 내에서는 전체 곡의 모든 안무가 나오지는 않아서 최애의 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쌓이는 비와 스타티 레인 등의 안무 영상을 공개했는데 팬들은 이 안무를 따라하는 커버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으며 호시노 아이의 성우인 타카하시 리에도 쌓이는 비 댄스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최애의 아이의 비코마츠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